이거 옛날 얘기야, 청산대교. 이거 옛날 얘기야. 이거 옛날 얘기고. 아주 옛날 얘기야. 내가 이거 걸어가서 이게 찍고 다녔더니 직진 왜 찍냐 그러면서 그랬던 거 기억하고 있어. 아니 그때 그 사람한테 본인 때문에 걸어오는지 그냥 걸어가 봤어.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저것도 옛날 얘기 같아. 어젯밤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을 달리던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포천의 다른 곳에서도 1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입수해서 확인했더니 당시 빙판길에 접어든 차량의 핸들과 브레이크는 여기 어두운 데가 있고 좀 그렇게 있고 시끄럽게 그냥 어두워. 어젯밤 9시 15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서가던 차들이 비상등을 켠 모습을 보자 속도를 줄이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는 1차선을 달리던 다른 차량이 앞서가던 차 2대를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야 그때 엔지 브레이크 써 결국 이 차도 난간에 충돌했습니다. 잘했어. 잘 네가 더 멈춰서 있기도 잠시. 뒤따라오던 차에 강하게 들이받치면서 그 충격으로 차체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만 됐어. 이어진 연쇄 추돌로 눈앞에 보이던 차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박을 때도 잘 박아야 돼. 야, 너 운명이다. 널 안 받고 있는 건 이유가 그 뒤 주차에 감사하다고 여겨. 여기저기에 에어백이 터진 차량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나뒹굴고 일부 차들은 차종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9시 11분 구리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성령 터널 근처에서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완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갓길로 어차피 박으려면은 옹벽을 차라리 박은 게 낫겠다 싶어서 도로에 내렸다 녹은 눈이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벌어진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 도로를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전혀 미끄럽지 않다가 갑자기 이 도로에서 빙판길이 것처럼 아예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쨌든 서행이 기본이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3명은 중상, 4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현장 수습이 마무리돼 이렇게 차량 통행이 재개됐는데요.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 이렇게 사고 잔해물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5km가량 떨어진 포천의 다른 도로에서도 14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포천 지역은 어제 오전부터 눈이 내렸고 밤에는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던 상태였습니다. 국토부가 추정한 세상이 어수룩하면은 이 강치 같은 새끼들이 날뛰게 돼 있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 건 정신 빼놓고 나서 본 목적을 이루는 거야.
밸런스 맞춰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준 잡아갖고 뜨긴 뜨는데 그래서 올라갔잖아. 앞으로는 기록이 잃지 않은 맞춰서. 여기 에어컨 차갖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맞추면서 할 수도 있어. 에어컨 여기 여기 통해서 여기서 나가는 저기지. 연료 공급통. 스파이더맨처럼 에어컨 차갖고 저 균형 맞춰서 약간씩 해서 자세 유지 그런 거.
네팔 사고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승객이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16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인도인 소누 자이스왈 씨가 비행기에서 송출한 라이브 방송 영상이 SNS에서 발견됐습니다. 1분 30초 길이의 동영상에는 촬영자가 자신과 다른 승객들을 촬영하거나 창문 밖 포카라 주거지를 비추기도 합니다. 그러다 비행기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다가 균형을 되찾는가 싶더니 영상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은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니들 같은 애는 보지 마. 알아서 보든지 마. 지난주 강원도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을 받다가 숨진 20대 이병이 오늘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숨진 병사는 코로나 격리에서 해제되고 이틀 만에 그 훈련에 참가했었는데 유족들은 군의 이거 대처에 얼굴 보지 문제가 말라고 그러는 있었다고 거야. 주장합니다. 얼굴 보지 말라고. 홍영재 기자 사람이 취재했습니다. 얼굴 보지 말라고. 지난주 강원도 태백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20살 고 최민서 이병이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최 이병은 지난 11일 본격적인 혹한기 훈련 직전 추위 적응을 위해 야외에 텐트를 지고 잠을 자는 훈련을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최 이병은 코로나 격리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너 코로나 걸렸으니까 더 좋겠네. 훈련 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내가 이등병이라서 그런 말 할 처지가 안 돼. 그랬고 군은 부대장이 최 이병에게 훈련 참가가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디션을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빠질래 말래가 아니고요. 너는 빠져.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부검 결과 최 이병의 몸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현재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최 이병이 교육훈련 도중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 계급을 일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근데 뭐 MBC 쫓아가고 뭐해 뭐 좋은데 뭐 보도가 없어. 보도가 없어. 서울 명동 골목에서 노점상 7곳이 불과 하룻밤 사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 같지만은 이거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 철거를 경고하는 한마디조차 없었다며 예, 타이완 송재인 기자. 저기 학교 애들 있잖아. 서울 명동의 한 골목. 건물 뒤편 담벼락에 붙어있던 노점상 7곳이 하룻밤새 사라져버렸고 대신 높은 울타리가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판자들이 골목에 가득 쌓인 가운데 곳곳에선 음식 재료와 집기도 나뒹굽니다. 길게는 50년 넘게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됐던 이곳 노점상들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로 전날 밤까지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온 상인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엉망할지도 모르겠고 밥도 먹이 넘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른 새벽 노점을 기습 철거한 건 중국과 타이완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의 화교 소학교 측이었습니다. 노점상이 붙어있는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을 별관처럼 써온 거로 중공하고 타이완 애들이 건물 다니는 뒤편에서 학교야. 영업하는 노점상들과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지내오다 최근 건물 개조를 위한 공사에 들어가면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8달 넘게 상인들이 버티면서 어쩔 수 없이 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저기 철거했다. 상인들은 퇴거 요구를 받은 지 길어야 넉 달쯤 됐고 양측이 대화도 앞두고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만나서 한번 얘기하자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고 한마디 없이 노점들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다 모여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그냥 식으로 했는데 뭐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언제 한번 다 모여주십사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청 측은 학교 측에 부서진 노점 폐기물을 치우라고 요구할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방구 부과를 했었어요 계속.
상인들은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학교 측과 건물 개조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쌍방울 사위이사를 사임한 뒤에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그거 4일 전 법인카드와 얘기야. 차량 세대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언제쯤 얘기라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도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척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표로까지 검찰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쌍방울은 은밀하게 계열사 총무팀장 카드를 지급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 카드로 2억 원 가까이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 내용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쌍방울 그룹의 고문과 사회이사를 맡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2018년 7월 경기부지사에 취임한 뒤 쌍방울의 금품 공세는 더 은밀해지고 과감해진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쌍방울은 법인카드 제공을 숨기기 위해 계열사 총무팀장 카드를 지급했고 이 전 부지사는 경기부지사에 이어 킨텍스 사장 시절까지 3년 넘게 이 카드로 2억 원 가까이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 추진에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2명은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난 군인 아버지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대 아이라고 하는 것 같아. 비행기 창밖으로 마을이 보이고 착륙을 앞둔 승객들은 들떠 있습니다. 잠시 뒤 페이스북에 비행기가 했던 거예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큰 폭발음과 함께 10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사고기 항공사의 로고가 보이고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승객 이름은 승객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에 거의 도착한 예티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वहाँ पर एक बहुत बड़ी फ्लेम आ गई थी मैं डर गया था मैं तो वो सीन देखकर डर गया था